갈게요. 빠르게 수정하는 방법. 22 현금 과세 누르시고 제품 다시 할게요. 여기 100만 원 깜빡하고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다른 거 건드지 마시고요. 보세요. 여기서 그냥 스페이스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콕 안 찍어요. 마우스를 그냥 그대로 공급박에다 콕 찍어요. 그리고 없던 일처럼 110만 원. 이렇게 하면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틀어져서 아까처럼 삭제해야 되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틀렸을 때 빠르게 수정하는 것도 많이 연습하고 가세요. 자, 거래처 코드란에 김성호 알아서 전자 넘어갔습니다. 1현금 해주시면 되죠. 1현금 끝. 저 페이지 넘어갈게요. 3번. 파란나 사왔나 증빙 따라갑니다. 영국 OTP사의 제품을 10만 달러 직수출. 오케이. 영세율이구나. 영세율. 직수출은 영세율. 오늘은 9월 12일에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수출 신고는 9월 10. 선적은 9월 10. 오케이. 오늘 선적했구나. 수출 대금은 9월 30일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제품을 팔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거래. 수출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고려하지 말 거. 그러면 영세율이 적용된 매출이요. 영국에 직수출을 하니까 얘네들 영세율 세금 계산서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때 내가 수출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영세율인데 필요 없다고요. 그럼 몇 번? 16 수출. 이렇게 또 찾아가시면 되죠. 16 수출. 그럼 중간에 얘를 딱 누르면 핑크색이 뜰 거예요. 영세율 구분해 주세요. 그 영세율 구분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영세율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나오는 거 직접 수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 정도가 주로 나와요. 하다 보면은 연결되실 거예요. 우린 1번을 이따가 선택. 우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은 이론상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선적일의 기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 날짜, 이 날짜의 환율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10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겠지요. 얼마인가요? 1억 1,500. 영세율. 그런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처. 영문 하나만 넣어줄게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없는 거 얘도 알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하단에 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외상이잖아요. 수출, 제품이잖아요. 주대상 거래 외상이면 몇 번을 선택하면 된다. 이 외상을 선택하면 되죠. 그럼 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지만 내가 거래를 잘 파악하는지 분개 한번 하고 갈게요. 뭐를? 제품 매출을. 얼마를? 1, 2로 땡땡땡 땡땡땡을. 부가세 없죠. 그 다음에 얘만큼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이런 공개 자동으로 해줄 거야. 자, 가볼게요. 입력하면 9월 12일로 갑니다. 9월 12일. 유형 16 수출 핑크색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핑크색은 언제 입력을 하냐면요. 제가 그 녹화 화면에도 말씀드렸어요. 전자까지가 부가세 관련이요. 여기까지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됐든 여기까지 하고 내려갑니다. 뭐를? 제품은 공급대 가액은 1, 2로 플러스 플러스. 영문의 거래처 한영 변환 해주시고 하나만 5 할까요? 엔터 딱. 다시 한영 변환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갔어요. 말풍선이 있으면 항상 F2를 누릅니다.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우리 주로 나오는 건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내용이 나온다면 좀 찾아보시면 돼요. 1번 직접 수출. 이거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세금 계산서 교부하는 영세율.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범위가 국외 제공 용역. 그리고 뭐 수출제와 인가공 용역 언급하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1 또는 3, 1을 선택할게요. 직접 수출. 수출 신고 번호 무시합니다. 엔터.
분계에 외상하기로 했으니까 이 외상. 하단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동으로 반영. 그래서 위에 유형만 잘 판단하시면 내입 매출이 더 쉽게 연결됩니다. 되셨으면 4번. 여기 메인 매출 문제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겠네요.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9월 18일자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원재료? 그럼 매입 거래인가? 근데 원재료는 뭐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거죠. 원가 200만 원. 근데 얘 요즘에 얘가 지금 판매가래요. 얘를 판매가가 330, 부가세 포함이니까 300에 30이란 얘기죠. 이게 뭐다? 매출 거래처인 동행에 명절 선물로 제공했대요. 자, 그럼 이거 뭐인 거요? 이건 뭐다? 매출한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매출한 걸로 보고 과세하겠습니다의 간주 공급이죠. 사업상 증여죠. 거래처, 매출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접대비 처리하는 거죠. 다시 쓸게요. 매출한 건 아니라고요. 매출한 건 아닌데 매출한 걸로 보겠습니다. 간주 공급. 그 중에서 누구? 사업상 증여. 사업성 증여, 부가세 내세요. 그럼 얼마만큼? 시가. 세금 계산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 얘기 했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네들이 원재료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다 받았잖아. 제품 제조해서 팔 때 부가세 거래증세서 국가에 낼 거라서 다 받아놓고는 따르게 썼네? 부가세 내세요가 되겠죠. 자, 그러면 회계처리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칸이 없으니까 부가세 관련 상단 밑에 하단에 분기합니다. 자, 또 프린트 볼게요. 프린트. 과세가 됐다고요. 과세. 그런데 세금 계산서 증빙이 없다고요. 그럼 몇 번을 선택하자? 14건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도 써 있잖아요. 간주 공급. 또는 간주임대료 막 써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유형은 14건별. 건별로 합니다. 그럼 상단은 부가세 관련이죠. 그러면 시가만큼이라고 했으니까 판매가 300만 원. 거기에 부가세 3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거 거래처 걸지 마세요 하는 문제 유형도 있어요. 왜? 어차피 부가세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니까. 근데 중개 뚜렷하면 동행해도 돼요. 동행 거래처 넣어도 되고 당연히 건별은 전자 필요 없죠. 세금 계산서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 분계 유형은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원래 아는데 이렇게 보는 거니까 3 혼합해 주시면 돼요. 하단 분계에 연결을 해봅니다. 제품 팔았나요? 아니라고요. 뭐 했어요? 원재료를 거래처에 줬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계로 옮기자고요. 내 재고 자산이 줬어요. 사라졌으니까 자산 감소. 그러면 원재료 자산은 감소. 내 거 자산은 장부에서 제거할 때 얼마로 없어진다? 원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장부 가액이나 원가로 제거를 해야겠죠? 얼마? 200만 원. 200만 원. 안 되겠어요. 칸이 없어서 밑에 내려올게요. 2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건 판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부가세 과세합니다. 여기 30만 원에 대해서 대변에 매출세액이 등장했잖아요. 부가세 내세요. 그럼 무조건 누가 등장? 부가세 예수금. 원별로 과세. 근데 이거 다 어떻게 쓴 거다? 매출거래처에 줬대요. 그러니 몇백 번대, 800번대 접대비. 그럼 접대비 얼마? 내가 원재료 사왔을 때 원가 200하고 이거를 너네 줘서 부담하게 되는 부가세 하고 접대비는 얼마가 된다? 230. 그런데 하나 더 챙겨야 돼요. 원재료는 왜 사왔다?
재료 B가 돼서 사라져야 되죠. 원재료 재고 자산은 공정에 투입되면 재료비, 원가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다른 계정으로 나갔습니다. 뭐 걸어주자? 팔타 계정 대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잘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제일 할 게 많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입력할게요. 9월 18일자로 갑니다. 9월 18일. 14건별.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금 계산서 제외하고 카과, 한과, 건별, 공급 대가로 입력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 틀려봅시다. 다 같이 틀리고 해볼게요. 다시 한번. 300만 원 이렇게 입력, 엔터 딱 이러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마우스로 공급가에게 콕 그리고 다시 330 이렇게 하면 딱 나눠줍니다. 틀려서 빠르게 수정. 거래처는 굳이 넣어주자면 동행 두 글자. 엔터 누르면 알아서 세금 계산서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건별을 눌렀기 때문에 뛰어 넘어가요. 참 혼합하면 어쨌든 매출의 유형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떠요. 다만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 내가 분기한 거 그대로 원재료 입력. 원재료 선택. 자, 그러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잘 보이시나요? 이 원재료에 뭐를 걸어주자? 적용. 일반 점표에는 메인 한 줄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 매출 점표에서는 밑에 하단에 있고 여기에 적용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항상 앞에 이 조그만 칸들이 숫자 코드란이죠. 여기에 밑에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위 아니면 아래 설명들 있죠. F2. 어디가 됐든 우리를 도와주는 거 우선으로 누구 찾자? F2를 눌러요. 그럼 몇 번? 8번. 8타 계정으로 대체 원가 명세서 해반영분 8번 선택.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금액은 300 아니고요. 200. 4분의 3 접대. 페이지 다운했다가 하나 위로 813번에 접대비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 건별 입력입니다. 얘는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로 간다? 과세 기타 사항, 그렇죠? 증빙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 되셨지요. 혼자서도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5번. 당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문구, 업무에 썼네요. 미나문고의 현금으로 매입, 오케이, 매입했대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현금 매입하고 소모품비로 하세요.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어쨌든 매입시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자, 유형 프린트 다시 볼게요. 현금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만 몇 번을 60일 현과를 선택합니다. 현금 과세. 그래서 여기로 갈게요. 그럼 얘는 유형으로는 61번이 되는 거고요. 현과. 그다음에 공급가에 공급 대가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22만 원 입력하면 20만 원에 2만 원 반영될 거고 거래처는 미나. 전자 뛰어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현금 거래니까 1현금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는 몇백 번대, 영업부니까 800번대 소모품 B. 금액은 얼마? 20.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를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2만 원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금액을 생략하셔도 되겠죠. 이 정도만 내가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자 입력도 해보도록 할게요. 9월 30, 9월 30일로 갈게요. 9월에 30, 60일 현과 문구 할까요? 그냥 문구류 공급 대가로 잘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 22만 원 알아서 따닥 잘못 입력하면 이건 욕먹으니까 1818 막 나와요.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처 미나
전자 넘어갑니다. 현금 영수증이라서 1번 아니에요. 현금 매입했다고 해서 1번을 누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현금 영수증은 받았지만 주머니 현금이 없네요. 은행에 써줄게요. 그럼 대변에 누가 와야 돼요? 보통예금. 그럼 분기는 몇 번이 돼야 돼요? 3 혼합.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 프린트를 다시 또 자꾸 맨날 보면서 하시라고요. 여기는 증빙과 관련된 유형이고 여기는 대금 결제와 관련된 유형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마침 현금인 것뿐이죠. 이 현금 하니까 누가 원재료 주된 매입의 현금 출금이 뜨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매입 거래가 문구였으니까 소모품 B 페이지 다운해서 영업부서 선택. 부가세도 자동, 대변 현금 출금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끝. 넘어갈게요. 5문제. 우리 세무이익은 5문제가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 문제 1번 봅시다. 연도 무시하고 일기 확정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까지의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수출 실적 명세서는 뭐다? 영세율인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은 뭐였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는 외화 금액도 입력을 해야 될 거고요. 막 달러라면 여기에 대해서 환율도 반영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때 환율은 원칙적으로는 누가 와야 된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써볼게요. 선적일의 기준 또는 제정 환율이 와야 됩니다. 이게 원칙. 다만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 선적일 전에 대가를 받아서 뭐 한 경우만 환가한 경우 그때만 얘가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고요. 이때 환가 1을 이때만. 예외는 요거였었죠. 원칙은 선적일의 환율. 예외는 선적하기 전에 대가 받아서 환가를 하면 환가일의 환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요. 환가를 선적일 딱 기준으로 해서 선적일보다 전에 환가한 거. 그럼 그것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부 뭘로 하자? 선적일, 환율 요거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아직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 입력하지 말래요. 오케이, 알겠어. 넘어갈게요. 일본이래요. 수출신고 번호 넣으면 되죠. 선적은 4월 6일인데 환가는 그 이후에 있대요. 그럼 원칙에 따라서 언제? 선적일.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만 우리 엔화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누기 100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입력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9.94 하시면 되죠. 9.94. 나누기 100 하니까 이렇게 9.94. 이거 1엔당으로 바꾸면 9.94가 되는 거죠. 아이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 1 기준으로 하면 9.94. 미국은요 5월 18일 선적했는데 환가를 더 전에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환가 1의 환율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얼마를? 1080원. 요게 그 대상이네요. 영국을 볼게요. 영국은 6월 30일에 선적했는데 그 뒤에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얘도 원칙에 따라서 선적이래.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잊었는지 잊혀졌는지 입력하러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모듈로 가셔야죠. 수출 실적 명세서 위에서 6번째. 해당 과세 기간 넣어주시고 4월에서 6월입니다. 04월, 06월 수출 신고 번호 13041 20044589 X 입력. 선적 일자 2021년으로 변경해서요. 04월 06일 통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글로 그대로 일본 환율 9.94 외화의 금액 30만 원 하면 원화 금액 자동으로 거래처 생략 미국 수출번호 13055100111460 X 네 선적일자 2021년으로 하고 5월 18일자 미국입니다. 환율은 환가일에 환율하기로 했으니까 1080 외화 금액은 6만 달러 알아서 금액 계산 영국 거 130-24-25-147-041X 한영 변환 잘 해주시고 선적 2를 넣는 거예요. 2021년 06월에 30 엔터 하면 복사 기능이 있어요. 미국 하셔도 되고요. 환율 선적일의 기준 환율 1110 외화의 금액 75,000달러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되죠.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해보시고요.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뭐 교재 답안 있으니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우리 수업 때 했던 거라서 여러분 각자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할 겸. 그리고 다른 문제로 차라리 같이 해보면 되니까 나중에 결산으로 좀 가볼게요. 결산. 오랜만이죠. 각자 연습을 하고 있었다면 잘 연결하실 텐데 오랜만이실 건데 그래서 교재의 결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오랜만이니까. 여기 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페이지가 399페이지. 네, 399. 결산 자료 입력. 결산은 잘 하셔야 돼요. 399페이지. 왜냐하면 우리 회계 때는 많아야 3문제, 두세 문제였어요. 세무 읽으면 5문제가 나와요. 분량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결산 잘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쯤에 제가 회계 때 쓰던 실무 이 결산 프린트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거 따로 드릴게요. 오늘 이걸로 볼게요. 자, 결산의 포인트는 뭐였었냐면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동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안 나요. 제가 나중에 프린트 가지고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그 프린트가 더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수동 결산을 하고 자동 결산은 어디 가세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하죠. 그럼 결산자료 입력의 메뉴를 딱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입력했던 걸 쫙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결산자료 입력을 입력한 후에 수동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수동상을 먼저 다 하고 나서 자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수동, 자동 중에서 자동이 뚜렷하니까 자동 붕괴를 여러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빼고 나머지는 뭐다? 수동. 그래서 뭐부터 하자? 수동. 수동만 골라서 일반 선표 쫙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자동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뒤에 다시 연결할 거지만 재고자산 밑줄, 재고자산 밑줄. 재고자산 밑줄 펜이 어디 있지?
재고자산 밑줄 하시고 기말 재고액 동그라미. 기말 재고액 동그라미. 기말 재고액 딱딱딱 입력 자동. 그 다음에 감가, 대충, 태충, 법인세. 이렇게 딱 외워요. 감가, 상가,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그러니까 뭔가 비용 인식하고 대변에 쌓아두는 애들 있죠. 걔네들 다 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말 재고액 딱딱딱. 감가, 대충, 태충. 그리고 법인세. 요거는 자동입니다. 얘 빼고 나머지는 수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중에서 수동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난이도 높아지는 세무 2급이 될 건데 그거는 이 교재 말고 제 프린트를 드릴게요. 그때 하는 걸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 2급 범위는요. 이 결산 분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결산서를 연결하는 것까지 문제가 됩니다. 제조업이다 보니까 자, 요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야지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죠.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면 팔리면 매출 원가니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니까 전기 거랑 합산된 이익이익은 처분계산서. 거기에서 미처분 이익이 어디로 간다? 재무상태표. 그래서 결산의 순서가 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재, 손, 이, 재.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재, 손, 이, 재 외우셔야 되죠.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집계를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들어가서 ESC, 그러니까 12월 31일 하고 ESC 하면 집계해서 다음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자, 회계패 했던 거니까 이 정도 연결하고 우선 문제 풀고요.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프린트로 가서 결산 문제를 만났어요. 체크 좀 할게요. 여러분 교재죠. 결산 자료 입력을 딱 만났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수동인지 자동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기말재고액 딱딱딱. 감가, 대충, 대충, 법인세 말고는 죄다 수동.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 앞에다가 수자, 수자 요거 구분해 볼게요. 1번. 미국의 ABS사가 외화 금액이 어쩌고 저쩌고 자동에 있었어요, 이런 거? 없었죠. 수. 영업부서 법인명의 차량 보험료 비용 수익 나오면 무조건 수. 반기매매증권이 기말 문제에 나왔다. 어쩌라는 거요? 평가라는 거요. 무조건 수. 방금 얘기한 자동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다음으로 갈게요. 4번. 10월 30일에 마감점. 영업권 무형자산 뭐 하라는 거요? 감가상각. 그러면 얘는 뭐? 자동. 근데 우리가 계산은 해야 되니까 반자쯤 어쨌든 계산합니다. 법인세가 나왔대요. 수동자동? 자동.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동 먼저 하러 갈게요.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펜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1번 풀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풀고는 계세요. 세팅 저 좀 할게요.
자, 같이 볼게요. 한 문제만 할 것 같아요. 나머지 그럼 한번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건 기본이고 다른 회차도 혼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올해라고 가정을 하셔야겠죠. 올해 10월 1일에 미국 ABC사로부터 10만 달러를 3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렸대요. 부채겠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회계 처리했는데 그게 전부 외화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문제에서 아예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했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일 수도 있고 외화장기 차입금일 수도 있고 정확히 주인공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명확하지 않다? 조회하셔야죠. 그렇죠. 원장에서 조회하는 게 원칙인데 단순한 문제는 시산표에 가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거예요. 차입 시점에 1달러당 1,050원. 12월 31일이 됐는데 1달러당 1,100원. 환율이 올랐네요. 환율이 올랐어요. 좋아요, 나빠요? 부채니까 갚을 게 늘어났겠죠. 그래서 10만 달러 곱하기 1,050원을 굳이 계산을 했으면 1억 500만 원. 근데 결산 시 환율로 계산을 하면 부채가 얼마가 된다?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 부채 증가는 결산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증가되면 돼요? 50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편한 거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금액도 계산하고 이 금액도 계산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간편한 걸 하세요. 스스로가 10만 달러가 1,050원에서 1달러당 얼마가 증가한 거다? 50원. 이게 편하다고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겠죠. 바로 계산하면 10만 곱하기 50원 하니까 얼마? 500만 원. 이게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른 걸 연결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부채 증가입니다. 12월 31일 날짜 부채가 대변에서 누구? 외화 장기 차입금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미국 ABC사 하나만 쓸게요. 얼마? 500만 원. 내 부채가 증가했어요. 돈 들어온 것도 아닌데 회사 입장에선 손실이요. 그래서 이때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고요? 자,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외화 환율 평가에 따른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방금 슬쩍 나왔던 외, 환, 차, 손. 이익이 있고 외화, 환산, 손실, 손익이 있죠. 자, 그럼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굳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12월 31일에 뭐 해줘요? TV에서? 요즘은 아니 할 게 너무 많아. 나 때는 할 게 없어. TV만 보면 나 홀로 지배를 해줘. 1탄, 2탄, 3탄 쫙 해줘. 어떻게 하자? 외화, 긴 거.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왜? 우리는 계정 과목 모르면 한글 두 글자만 하면 되죠. 근데 얘는 이미 한글 두 글자에서부터 갈려버려. 내가 알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12월 31일은 뭐가? 외화가 긴 거.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예요? 외화, 환산, 손실. 하시면 되죠. 금액 500만 원 각자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짧은 애들은 뭐예요? 우리 이렇게 차입을 했으면 회계기간 중에 갚는 때가 있겠죠. 갚는 시점에도 환율에 따른 차손익이 발생한다고요. 그때 나오는 게 뭐다? 외환차손익. 이렇게 할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회계기간 중 외화의 자산 또는 부채. 자산이라면 회수네요. 부채라면 상환이겠네요. 요때 나오는 거. 그리고 12월 31일 날 기말에 평가하는 건 무조건 외화. 이렇게 연결할게요. 12월 31일은 긴 거. 이렇게. 워낙 자주 나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다른 회차도 결산 문제 한번